자, 이재명은 박스에 딱 갇혀 있어서 박스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박스가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니, 기회가 있어도 있을 수도 있죠. 이재명이 돈 하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60세부터 1년에 120만 원 장년수당 주겠다. 이제 육아수당이 아니고 120만 원 장년수당. 아니, 이 돈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이 돈이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연 120만 원 장년수당. 또 임플란트 건보 확대한다. 이 재정이 지금 보험 재정이 지금 의료보험 재정이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의료보험공단에 돈이 꽉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돈이 어디 간지 흔적이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쓰자. 이게 내 돈이 바로 국민 돈입니다. 이제 바닥이 다 났습니다. 지금 부총리가 계속 매일 투덜투덜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곳간에 창고가 다 비어 있는데 왜 자꾸 퍼주려고 하느냐라고 자기 편들이 얘기할 정도 아닙니까? 지지율이 약하니까 이제 노년층까지 겨냥을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는 것. 이거는 하나의 비극이라면 비극일 수 있죠. 희극이라면 희극일 수 있고. 전국 경로당 회장단을 찾아서 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 장노년층을 위한 7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을 믿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에게 연간 120만 원 장년수당을 지급하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노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 후보는 또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법제도 정비도 약속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보호하고 또 가상자산 여러 가지 다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에게 확실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4050 세대와 달리 아직까지 취약한 2030 세대와 60대 이상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030은 투자 팍팍 그냥 해라, 돈 얻게끔 해준다, 이런 것이 2030의 전략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2030. 그러나 이게 실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글쎄요. 또 60대 이상 작년 120만 원씩 연 120만 원 같으면 20만 원 수당을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 장년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1세에서 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는 만큼 그 사이의 소득 공백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부부 감액 규정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노년층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65세 이상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2배를 올린 자. 이제 의료보험공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60에서 64세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고 결국은 누군가가 하나 뼈가 빠져야 될, 뼈가 빠질, 국민이 아마 뼈가 빠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누가 뼈가 빠질 것 같죠?
아무리 빌공짜 공약이라고 하지만 또 아무리 공공 퍼블릭 앞에 놓아놓은 약속이라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돈을 뿌려야 되는 이 나라 그리고 이 포퓰리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후보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1주택자 노인층에는 주택 처분 시점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는 노인을 위한 재활, 간호, 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 책임제도 약속했습니다. 갑자기 나이 많은 60대 이상이 행복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제 그가 박스권에 갇힌 그의 지지율 60대 40, 50을 빼고는 취약한 이 후보가 이제 어디를 겨냥할까요? 노인층을 겨냥한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위한 돈을 풀겠다는 공약입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연일 연령별 분야별 정책 공약을 계속 쏟아내고 지지율을 갖다가 높이려 하지만은 30대에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30%대에 계속 머무르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30대 박스에 꽉 갇혀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고민도 커지고 있답니다. 이 후보는 13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단체 대화방에서 또박또박 걷는 거로 충분한 거 맞냐? 국면을 뒤집을 큰 화두나 전략 정책이 안 보인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홍의락 전 의원이 이재명에게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 민주당 내에서는 선거 전략을 수정하는 게 아니냐 고민도 커지고 있고 이 후보도 선대위 정책본부 단체 대화방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메시지가 선대위 관계자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국가 미래 등과 관련한 파격적인 제안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이날 공개된 페미니즘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와의 인터뷰에서 채용시 성비와 임금을 공개하자.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응시자 비율과 최종학자 비율을 각각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두고 두려움 없었냐라는 질문에 두려움은 있었다. 누가 나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은 없었고 다만 왜곡 공격 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우려를 많이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후보는 실천 가능한 공약, 국민에게 충격을 주지 않는 공약, 국민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공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돈이 후보의 입으로 나오는 그 돈이 국민의 피와 땀이라는 이 사실을 국민의 피와 땀을 계속 쏟아낸다. 입으로 쏟아낸다.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한번 국민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